상당히 저는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봐요. 아니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방송까지는 하지 마시라. 네. 이미 장강의 뒷물이 됐다는 걸 인정하고 네. 그래도 당신들의 그런 문화적 영향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게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하시라. 아, 글러브 끼고 링에 올라와라. 아, 네. 아니 차라리 정치에 나서라. 네. 그게 정당한 거죠. 맞아요. 본인이 책임은 안 지면서 네. 정치에 나서진 않으면서 저렇게 마쿠에서 어떤 이제 권력인 것처럼 그게 작동하지 않으니까 저런 식의 히스테리를 부린다는 거는 정당하지 않은 거죠. 네. 권한과 그래서 책임이 저는 비례하지 이번 않죠. 전당대회에 유시민, 김어준은 손 떼라 이런 얘기를 민주당 일부에서 하던데 전 아니에요. 이미 손 떼지 말고 이미 참전했잖아요. 예, 참전해라. 글러브 끼고 링에 아예 올라와라. 네. 그래서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다면 네. 뭐 맡아라 거기에. 그 캠프에. 선대위원장 차라리 그래가지고 나서라. 그래가지고 깨지면 그 패배를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입 닫아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 특히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참전 선언을 하고 뛰어든 것은 가깝게는 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그러니까 우리 편이 다시 여당의 대표가 되기를 바래서 그런 거라고 두 분은 다 그 생각에는 그렇게 동의를 보이죠. 하시는. 아니 저게 공천권이 걸린 그러니까 민주당의 미래 권력 지형이 걸린 전당대회가 아니면 저렇게까지 예민하게 나올까요? 아니 근데 저는 그건 욕망의 부분이라서 일부 인정하고 저는 또 한 면은 굉장히 본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저는 심리적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그러니까 유시민 전지적 시점에서 보면은 아니 내가 장관까지 지냈고 내가 친노의 맏아들인데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당시에 그냥 부대변인하고 변호사하고 성남에서 시민단체 활동하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공천도 안 됐던. 그러니까 그 상황에 있던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성남시장을 해서 잘하니까 재선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지금 대통령까지 되어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저는 유시민이라고 하는 그 아주 높은 본인의 어떤 뭐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거기선 이게 지금 받아들이기가 이 현실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 아닌가. 그럼 또 그런 상황 생각도 들어요.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이재명이란 인물이 대통령의 잘하니까. 자리에 올랐는데, 야 이거 계속 너무 가겠는데, 잘해. 예상보다 이거 너무 이제 주인 같은 행세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정청래 대표는 여당 대표로 이제 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 이 부동산, 우리 이 거. 자산의 후계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다음의 후계자는 누구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그 정청래 그 대표하고 유시민 장관이 이제 오랜 불화 끝에 화해를 했는데 네. 정말 내심 정청래를 다음 민주당의 지도자 혹은 차기 권력의 그런 지도자로 볼까요? 저는 그렇진 않을 거라고 네. 봐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어떤 일종의 하나의 도구인 거고 그러니까 이른바 친노 친문으로 내려오는 자신들의 레거시 있잖아요. 저는 그걸 이제 부족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어떤 부족적 이 정체성 혹은 그런 부족적 이해관계 혹은 그런 부족적 정서 네. 이거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어쨌든 누군가가 좀 있어야 되죠. 포스트가. 저는 그걸 조국혁신당 대표로 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어그러졌어요. 그렇죠. 이게 가져오는 저분들의 어. 히스테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근데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된 거를 못 받아들이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2월 달에 그 대선 네. 앞두고서 이재명 대표 당시 후보의 잠재적 경쟁자인 김부겸, 김동연, 뭐 임종석 이런 사람들을 사정없이 깔아뭉갰어요. 뭐 임종석한테는 다른 직업 알아봐라. 네. 뭐 김부겸 총리한테는 공부 좀 해라. 이미 맡은 게 과분하다. 김동연 그 지사한테는 그 이재명 그늘에서 겨우 도지사 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모두를 이제 깔아뭉개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극찬했고 얼마 전까지 그랬잖아요. 한 달 전까지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요 사이에 돌변한 거예요. 그게 이른바 본인이 얘기하는 용역 촉법 평론가들한테 긁혀서 그런 건지 긁힌 것도 있겠죠. 뭐 계속 이제 뭐 문조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근데 그보다 저는 그 조국 낙선, 조국혁신당의 합당 무산 이게 이제 프로젝트가 어그러진 거예요. 이게 훨씬 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타가 온 거죠. 여기서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나섰는데 거칠어도 너무 거칠게 나섰어요. 네. 그래서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진영 내에 소위 말하는 자기 부족들을 결집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게 약간의 보편적 설득력이 있어야 되거든. 이를테면 그냥 이재명 대통령도 잘 됐으면 좋겠고 민주당도 잘 됐으면 좋겠고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쭉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쭉 내려오는 이런 민주당의 가치나 흐름도 이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를테면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네. 뭐 용역 철거 업자라고 아예 규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이라는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실과도 다를 뿐더러 설령 그게 일부 사실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을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겠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저분이 어떤 목적의식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그 의도했던 그런 목적 달성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좋게 평가를 하자면 아마 유시민 씨가 저는 모종의 책임감도 지금 발동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책임감은 뭐냐면 원래는 민주당의 가장 큰 정신적 지주나 어른이라고 하면 이해찬 전 총리님이시고 이해찬 전 총리님은 저도 뭐 제가 뵌 적은 없지만은 간접적으로 들을 때 굉장히 젊은 정치인들도 챙기고 굉장히 품이 넓게 정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많은 그 정치적 위기 때마다 또 이렇게 품으면서 같이 갔던 이제 그런 품 넓은 정치인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이해찬 전 총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어른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유시민 씨 입장에서는 내가 또 이해찬 전 총리님하고 또 인연도 있고 네. 본인이 또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근데 이제 스타일은 너무 다르죠. 이해찬 전 총리님은 젊은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끌어가고 포옹한다면은 유시민 전 장관님은 촉법이다. 너는 나이도 지적 책임감도 없다. 무책임하다.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하니까 스타일은 다르지만 아마 모종의 책임감도 지금 저 안에는 발동되고 있는 거 아닌데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본인 스스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인가 스스로 자문해보고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뭐 플레이어인 듯 플레이어 아닌 듯 플레이어처럼 뛰고 있잖아요. 정치를 하고 굉장히 있는 혼란스럽게 거죠.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유시민 뭐 전 장관, 유시민 전 이사장, 뭐 유시민 전 뭐 상임고문, 유시민 뭐 작가 이런 표현을 이제 언론에서도 썼지만 이젠 그냥 정치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런 해석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자리잖아요. 민주당 당원도 당적도 그렇죠.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게 그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비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국회의원들보다 당의 중진 의원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아무런 뭐 직함이 없는 까지 그렇지더라도 네. 아무런 정치적 책임을 안 져요. 네. 자기가 아주 극단적인 언사를 해놓고도 그러니까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민주주의는 권한과 책임이 비례하는 체제인데 김어준 씨도 마찬가지예요. 저건 플랫폼이 민주주의 흉내를 내는 거지 네. 전혀 민주주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나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이 현재 민주당 흐름이나 이재명 정부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겠고 조국을 이 정권의 후계자로 키우고 싶다면 당을 만들어서 하든가 뭐 그렇게 나서야죠. 근데 저렇게 그냥 마치 마쿠에 앉아가지고 본인들의 의도대로 그러니까 김어준이 서사를 만들고 프레임을 만들면 유시민의 그런 독보적인 해석이 민주당을 끌고 갔던 그 시대 네. 문재인 정부 때 딱 그랬어요. 그 시대처럼 이게 작동해야 된다. 그게 그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저런 식의 뭐 짜증 이건 내는 게 맞느냐.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만하고 ABC로 나왔을 때까지는 그만하고 더는 하지 마시라라는 입장이었는데 저는 입장을 바꿨어요. 이제 해라. 대신에 책임 있게 해라 내놓고. 당당하게. 아예 링에 올라와라. 글러브 끼고. 그렇게 링 밖에서 병 던지고 뭐 야유하고 이러지 말고. 그렇게 그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그게 맞는 당당하죠. 오히려 거죠. 당당하죠 그게. 네, 지금 정치를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직함도 받아서 뭐 민주당에 다시 민주당에 입당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말씀하시는 정청래 그 선대위에 들어가서 뭐 상임 선대위원장 하고 뭐 김어준 씨는 거기에 무슨 홍보 선대위원장을 맡든지 하는 게 낫죠. 아니 근데 그 당당하죠. 다스베이다 녹화 방송을 자세히 보시면요. 네. 김어준 씨는 계속 바람 잡아요. 그냥 유시민이라는 이렇게 사람은 깔아주죠. 뭐 평생 40년 동안 만들어진 보석 같은 사람이고 뭐 이분이 한마디는 걱정 근심에 그냥 순수 그 자체 아주 영혼이 맑은 상태에서 하는 거고 이 바람 계속 넣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김어준 씨에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정말 공동 작업이라고 불러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왜 용역 평론가고 누가 투입했다는 거지 뭐 아니 질문을 말 할 그대로 법도 안 돼. 아니, 말 안 그대로 해. 김어준 씨가 용역 회사고 유시민 씨가 용역이에요. 그 자리에서는 용역 회사.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유시민이라는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이런 면에서는 좀 불쌍하다. 왜 불쌍하냐면
제주는 곰이 부리는데 모든 돈은 서커스 단장님이 다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송 이후에 지금도 모든 욕은 유시민 씨가 다 먹고 있어요, 혼자. 그런데 플랫폼을 열어서 우쭈쭈 하면서 막 연어 던져주고 뭐 고기 던져주고 하면서 곰을 조련시킨 서커스 단장님은 돈 벌고 지금 파리 또 갔다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전 유시민 좋아할 씨가 것 이런 같은데. 면에서는 이용을 당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네. 본인의 스트레스도 풀겠지만. 아니 아니, 좋아할 것 같고 아니, 우리 지금 인세로 많이 벌었어요. 신인규 변호사가 정확히 본 거예요. 네. 본 게 안쓰러워요. 이 그 멸칭 있잖아요. 네. 문조 아니 근데 어레유. 문조 어레유 문조 어레유의 패키지. 멸칭이 네. 하이어라키예요. 음. 그 네, 체계가 네. 있는 멸칭입니다. 네, 네. 문 전 대통령은 어쨌든 그 계보에 네. 그 족보의 가장 상징적인 상황. 네. 그런 어른이고 상황 같은 상황이고 거. 그다음에 조는 이제 미래 권력이고 그 족보에 네. 있어서 왕세자. 그다음에 김어준 씨는 중간의 기획자, 킹메이커. 아. 네, 킹메이커 기획자인 거고 그 실행하는 사람이 정청래. 이 정청래. 제도권에서는 정청래, 바지죠, 바지. 그다음에 이 스피커로서는 유시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하이어라키에서 제일 밑에 있어요. 5위네, 5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신인규 변호사 얘기대로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누가 저걸 움직이냐, 김어준 씨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날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유튜브 하나 파가지고 네. 하라고. 뭐 작가 유시민 네. 뭐 이런 거 해야 된다라는 거 부추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자기 플랫폼에서 계속 유시민 작가 시간을 주면 되지 왜 그 얘기는 안 하고 팔아. 네. 팔아 그럴까? 여러 번 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전 이렇게 해석했어요. 부담스러운가? 왜 팔라고 했냐? 그렇죠. 이재명 정부와 또 비즈니스 면에서는 또 파이프라인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한번 흔들어 보고 여기서 더 유시민의 입이 거칠어지면 본인도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유튜버 팔아라고 좀 여러 차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김어준 씨 마음속에는 지금 복잡하게 여러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냥 김어준은 하나입니다. 돈이에요. 그냥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려면 현재 권력과도 너무 척을 져서는 안 되고 미래 권력과도 끈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의 외줄타기를 지금 김어준 씨는 하고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많은 욕 지분을 유시민 씨가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본인의 행위에 대한 뭐 대가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김어준과 유시민만 놓고 보면 권력 서열도 김어준보다 훨씬 미치고 이용당하고 있는 면도 분명히 있어서 저는 조금 그 부분은 좀 지켜보기가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 부분. 근데 이제 그